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경대사라고 하는 신라의 고승이 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이 계셔서 이거 스님끼리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임나가 일본 열도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어떤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대사라고 하는 분이 뭐 외인 혹은 반외인이고 김유씨는 신라의 먼 조상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경대사 보월 능공탑비라고 하는 이 비는 과거에는 보물 363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분이 활동한 시기는 855년에서 923년입니다. 그래서 이 복림사, 창원에 있던 복림사를 창건하신 분이고 구단 선문 중에 하나를 세우신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이게 반외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선 이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라고 하는 비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문 이 사륙변여체 또는 사륙병여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사륙병여체 비문이 바로 이 사택지적비입니다.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탁본이 보이시죠? 탁본이 보이는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거를 제가 사륙병여체로 복원을 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대꾸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게 진경대사 답비는 그보다 좀 덜합니다만 보시면 강신일지 이왕 개채월지 난환 천금이 건진당 차국이 립보타 외외자용 토신광 이송은 아이비간 함성명 이 영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꾸로 맞춰서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그죠? 위에 앞에 강과 개를 합치면 우리 비분 관계할 때 관계죠. 그 다음에 신체 하니까 그죠? 우리 몸이죠. 1월이죠. 그 다음에 시울이 어려울 날 거꾸로 하니까 난이죠. 왕환 오다 가다. 또 천금이 건진당 차국이 립보탑에서는 천착 금옥 건립 진보 당탑 이렇게 전부 다 대꾸를 이루고 글자 수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주제를 넣을 때는 이게 글자 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글자 수가 서로 짝을 맞춰야 돼요. 자, 근데 그거를 굉장히 해괴하게 해석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진경대사가 반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대사의 이름은 심이고 속성은 심김씨이고 그 선조는 임나왕족 빨성지인데 이 주변국의 괴로움을 받다가 우리나라의 먼조상 신라죠. 먼조상 흥무대왕에게 투항하였다. 흥무대왕께서는 이러이러하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글자 수를 보시면 대사휘 심이 5자죠. 속성 신김씨 5자죠. 기선 임나 왕족 6자죠. 초발성지 그죠? 그러니까 뭐 기선을 2자로 자르고 임나 왕족 초발성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고 임병 투어 아국 4자죠. 4자죠. 그다음에 원조 흥무대왕 다시 오산, 흠기, 접수, 등정해서 이게 또 내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선 2자죠. 임나왕족 초발성 이게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2자 8자가 되죠. 또 매고 임병 내자인데 투어 아국 원조 흥무대왕 하면 10자가 되죠. 이런 사륙병여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해석을 한 거죠. 사륙병여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해석을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 초발성지가 진경대사 선조의 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 초발성지가 항복한 게 신라가 아니고 신라의 원조인 흥무대왕에게 항복했다. 아니 김유씨는 신라의 유명한 장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항복한다고 하는 말이 일단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군주도 아닌데 신라에 항복했다는 말이 되지만 신라에 있는 이 한 장군에게 어떤 나라의 왕족이 항복했다. 이거는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이 초발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후사나기 세예다 이렇게 일본 인명으로 했습니다. 후사나기 세예. 그래서 이게 외계 임나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분을 결제 이제 신라의 이제 윗대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라는 알고 보니까 경주 김씨가 세운 게 아니라 김해 김씨가 세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초발성지가 일반 평민이 아니고 이웃 섬나라 임나의 고귀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김씨라는 걸 줬다. 신김씨라고 하는 거는 경주 김씨와 구별되는 김씨라고 해서 신김씨라고 한 건데
만약 이렇다고 하면 토발성지의 후손인 신김씨는 경주김씨인가요? 그러면 경주김씨 속에 다시 누가? 이 외인의 후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네, 그건 뭐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견해를 비교해 보면 학계에서는 임나는 한반도에 있는 김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뭐 일본 서기에서는 여러 가야 제국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했는데 이 도명이라는 스님은 일본 열도에 있는 뭐 가야 분국이거나 어쨌거나 일본에 있는 나라 이름이 초발성지는 푸사나기라고 하는 좀 일본 인명이다. 근데 여기에서 최현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초발이라고 하는 한자가 수로에 이런 식의 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통은 우리가 김유신이 진경대사의 먼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도명은 신라의 원조다. 신라의 먼 조상이다. 김유신을. 그건 뭐예요? 김해 김씨가 신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신문에다가 기록을 해서 실었고 또 그걸 또 퍼나르는 유튜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사나기라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한자가 초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쿠사나기는 초치라고 해서 치자는 풀려칠 치라고 해서 일본의 신화 속의 치금, 그죠? 이라고 하는 이 칼 이름이 있어요. 그걸 따오신 모양인데 이 치와 발은 전혀 다른 글자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일본 인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푸사나기라고 하는 일본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풀초에는 풀 이외에도 상기, 포안, 또 뭐 초고 하는 것처럼 처음,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또 발도 뽑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군의 또는 해발에서 이게 특별히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발은 처음으로 드러나다, 초발, 초현 이런 뜻이 있으면 사실은 수로와 같은 뜻이에요. 오히려 수로가 나중 표현이고 초발이라고 하는 게 더 이런 식의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초발이라는 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성지 이걸 그죠? 오에라고 하는 인명이다. 이렇게 또 이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성지란 말은 현재는 가톨릭에서 많이 쓰지만 불경 성실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성지라고 해서 그러면 이 임나 왕족이 벌써 성실론으로 알고 이런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 성지, 지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여자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성지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쓰는 방식은 훨씬 후대에 나타나.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그대로 한자로 나타내는 이런 경우가 많지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를 쓴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쨌거나 토발성지라고 하는 인명이고 그분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을 따라가면 진경대사가 김해 김씨, 김유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 열도 임나 왕족 토발성지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유신이 진경대사의 먼 조상이 아니라 신라의 먼 조상이 돼요. 또 신김씨는 임나 초발성지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면 신라는 김해 김씨의 나라고 신김씨는 경주 김씨가 되었는지 그러면 경주 김씨 중에도 이게 외인의 후손이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까? 결론입니다. 왜 진경대사를 외인으로 만들어서 외인의 후손이라고? 지금 일부에서 임나라는 말은 절대로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임나라는 말을 쓰면 이게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식민시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만든 논리를 긍정하는 거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임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졸지에 진경대사가 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나가 김해의 가라가 아니고 일본 열도의 가야 분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나 가량인인 강수도 역시 외인이 돼. 그런데 임나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또 임나라는 말이 중국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중국 서사 송서예요. 488년입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720년에 쓰인 책이에요. 그리고 뭐 기원전에 벌써 임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일본 서기의 기록을 더 믿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임나라는 나라는 언제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서 뭐 대마도에 세웠건 일본 열도 뭐 혼슈에 세웠건 간에 언제 세웠는지 뭐 이런 임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나는 일본 열도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주장을 해서 그게 무슨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진경대사를 외인으로 만들었어. 이런 게 신문에도 실어주기도 하고 또 그걸 또 훌륭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결국 우리 조상을 다 팔아서 외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진경대사 같은 분들 부산 선문에 한 복림사를 창건한 분이 그 창원이죠. 근데 이 김해에 있는 스님께서 이 사람 외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의 의도는 뭐고 그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